설 연휴 가족이 함께 모여 앉은 이 시간에 아이의 재능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잘하는 걸까요? 어떤 아이는 남과 비교하다가 스스로를 작게 느끼고, 어떤 아이는 화려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며, 또 어떤 아이는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닭장 안에서 머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오늘의 즐거움과 내일의 준비 사이에서 조용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4편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우리 아이의 가능성은 지금 어디에서 자라고 있을까요? 즐거운 설 명절, 평가 대신 이해로, 조급함 대신 기다림으로 아이의 재능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능과 환경 이야기 모음을 시작합니다. 개구리와 황소. 아빠 개구리는 황소의 크기를 동경한 게 아니었습니다. 황소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착각한 것이죠. 나도 저만큼 커질 수 있어. 숨이 막히고 핏줄이 설 정도로 몸을 부풀리면서도 아빠 개구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끼 개구리들이 아빠 그만하세요 라고 외쳤지만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끼 개구리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려도 아빠 개구리의 머릿속엔 오직 황소보다 더 크게라는 터무니없는 목표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패배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저 터질 듯한 배 좀 보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형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본인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잊고 있네요. 우리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목표에 갇혀 자신을 괴롭히며 달릴 때 심장 소리가 저 개구리처럼 요동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풀려진 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타인을 이기겠다는 날카로운 욕심뿐이었죠. 실속 없이 커지기만 한 존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진짜 성장은 황소만큼 몸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한 모습을 지켜내는 내실에서 나옵니다. 남과 비교하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골쥐와 도시쥐. 도시쥐의 초대를 받은 시골쥐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를 탑니다. 도시에 도착한 시골쥐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만난 친구가 반갑기만 하나 봅니다. 도시쥐는 시골쥐에게 값비싼 카메라를 보여주며 사진도 찍어줍니다. 반가운 만남입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음식이 다 있니? 시골쥐는 너무나 풍성한 음식이 신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거대한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과 번뜩이는 눈이 식탁을 덮칩니다. 두 쥐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숨어 벌벌 떱니다. 저 긴박한 숨소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곳에 아이를 앉혀두었지만 정작 아이가 매일 밤 저런 공포와 불안을 떨고 있다면 그건 정말 성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시골쥐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진수성찬이 가득해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풍요가 아니라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을요. 행복은 남의 기준을 따라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가장 평온한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마음의 나침반을 갖는 것, 그것이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진로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닭장 안에서도 독수리일 수 있습니다. 독수리와 닭.
숲속 농장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아주 철저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이를 먹고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거였죠. 어쩌다 그곳에 떨어진 아기 독수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도 닭이라고 믿어버리게 됐습니다. 어머, 저 축 처진 날개 좀 보세요. 원래는 구름 위를 가를 저 날개가 이제는 흙바닥을 긁는 도구가 되어버렸네요. 주변에서 튀지 마라, 그냥 우리처럼 해라 라는 말들에 갇히다 보면 저렇게 거대한 잠재력도 그저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이때 독수리의 진짜 모습을 알아본 한 어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작정 날아보라고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독수리를 데리고 바람이 시작되는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자, 봐라. 누가 너 한계를 결정하는지. 그는 독수리가 눈앞의 모의 한 알이 아니라 자기가 나아가야 할 내일의 방향을 보게 해준 겁니다. 절벽 끝에 선 독수리는 잠시 멈춰섭니다. 발 아래엔 익숙하고 편안한 닭장이 보이고 머리 위엔 끝도 없이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도 떠밀지 않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독수리는 고민합니다. 환경에 적응하며 닭처럼 살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소중한 미래까지 닭장에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독수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힘차게 날개를 펼칩니다. 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결국 선택입니다. 햇살이 숲 바닥까지 부드럽게 내려오던 여름날, 숲속에는 작은 개미 마을이 있었어요. 개미들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씨앗을 옮기고 곡식을 나르고 창고를 정리하느라 작은 다리들이 쉴 틈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숲 한가운데 큰 나무 아래에서 조용하지만 또렷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배짱이가 나무 그늘에 앉아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햇빛이 바이올린 줄 위로 내려앉고 바람이 천천히 음을 실어 날랐죠. 개미 한 마리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저 소리! 바이올린 소리는 숲 사이로 퍼져나가 개미 마을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개미는 잠깐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씨앗을 들어 올렸어요. 참 듣기 좋네. 하지만 말은 거기까지였죠. 개미는 다시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배짱이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개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다들 참 바쁘네. 하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놀겠어? 숲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바람의 온도가 달라졌어요. 잎사귀는 초록에서 노랑으로, 노랑에서 갈색으로 변해갔죠. 개미 마을의 창고는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다 찼어.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개미들의 움직임은 여전했지만 표정에는 조금의 안도감이 보였어요. 배짱이는 바이올린을 켜다 말고 손을 멈췄어요. 줄이 차갑네. 활을 잡은 손에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그래도 배짱이는 마지막까지 연주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눈이 내렸어요. 숲은 조용해졌고 모든 것이 하얗게 덮였어요. 개미 마을의 창고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개미들은 집안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눈 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 사각. 배짱이였어요. 배짱이는 개미 마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아는 개미의 집 앞에서 한 발 내디뎠다가 다시 물러서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배짱이는 문 안쪽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불빛, 작은 웃음소리, 움직이는 그림자. 배짱이는 용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소리는 눈 내리는 숲속에서 금방 사라질 만큼 작았어요. 안에서는 그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배짱이는 문 앞에 서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숲은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했어요.